1929년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원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의 그 소위 AI 열풍? 이것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과거에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 더 과거 소위 1929년 세계 대공황 상황처럼 될 수도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그런 입장은, 이에 대한 견해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와 견해가 다르는 것은 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저는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참고로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른쪽 눈, 왼쪽 눈으로 함께 보면서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을 너무 낙관만 하지 말고 너무 비관만 하지 말고 양쪽 입장을 같이 듣고 본인이 잘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황 한번 보기 전에 한번 우리 그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부터 지금까지의 GDP, 미국의 GDP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1929년 그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산업 생산으로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한 45% 감소했는데요. GDP 규모로도 보면 한 13% 추락을 했어요. 13%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초유의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뭐 이거 확산되는,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편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렇게 이게 확산되어서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꼭 공부해야 되는 정말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바로 우리 케인즈 경제학이 나타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고전학파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그냥 내버려만 두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완전 고용 상태도 만들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행복한 그러한 상황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잖아요. 갑자기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과잉 생산이 되고, 그래서 재고가 너무 늘어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패닉 셀링이 돼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반적인 실무 경제에 이제 충격이 온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위 마르크스 중심의 이 사회주의권에서는 드디어 막스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러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그러한 결함, 그런 모순 때문에 자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게 존 마이너스 케인스예요. 그래서 존 마이너스 케인스가 1936년 소위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더 길게 얘기하면 화폐, 이자, 실업에 대한 뭐 일반 이론, 뭐 이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모순 덩어리고 그래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 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자멸하는 그러한 모순 덩어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효수요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소위 거시경제학의 틀이 그때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그 매크로 이코노미스, 우리 그래서 거시경제학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거시경제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분석 틀이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말씀드려졌습니다만, 그 세계 대공황 때 크게 감소했다가 여기 닷컴 버블 꺼질 때도 충격이 있었는데, 그래도 0% 수준에서 이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크게 충격을 한번 받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2020년 소위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냐,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사점이 뭐였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나 아니면 1990년대 후반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유사점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1920년대 말은 바로
2차 산업혁명이 막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의 그러한 뭐 철도, 자동차, 철강, 제철, 석탄, 전기, 전자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기술 혁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생산 증가가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투자금이 막 유치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너무 이게 투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생산 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재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거 아니네 폭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1990년대 후반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디지털 혁명, 제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이게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그게 PC가 등장했는데 그 PC를 전 세계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혁명이 등장한 거. 인터넷 기술이 막 등장한 게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월드와이드 웹 뭐 이런 것이 막 등장하면서 그때 그것을 만들게 가능케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바로 뭐 시스코, 네? 그런 어떤 인터넷 기반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델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것뿐만 아니라 닷컴이라고 이름 붙인 지금 얘기하는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다 그때 등장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커머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나요? 근데 뭐 이거 될 거야 해가지고 막 투자 자금이 몰렸다가 이거 너무 많이 갔네 해가지고 또 폭 터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보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혁명 두 번째 2차 디지털 혁명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이 AI예요. 뭐 2007년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이 우선 시초였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2차 디지털 혁명의 정말 도약기가 현재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이긴 맞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도 산업혁명도 실체가 있었고 그리고 1990년 제1차 디지털 혁명도 실체는 있었지만 그게 과잉 생산이 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도 이게 그래서 맞는데 실체는 있는데 이게 혹시 너무 과열, 광풍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그래도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뭐 시장이나 뭐 투자자들이 너무 막 거기에 매달리고 뭐 이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도 갖춰졌고 굉장히 성숙돼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시스템이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완벽할 수도 없고요.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오버슈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점은 1에서 50으로 가야 되는데 1에서 50이 아니라 100, 200으로 갔다가 나중에 슬슬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오버슈팅 한다는 게 이건 경제 이론에도 있는 거예요. 특히 자산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막 움직인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증거 자료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우스만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그로스 밸류 에디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금융 분야 빼고요. 비금융 분야의 시가총액을 그 소위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예상 수익까지 포함한 비금융 기업의 총 부가가치를 이 그로스 밸류 에디드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나눈 것을 보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비금융 분야 시가총액을 뭐 GDP로 나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라프하고 그말 이게 더 훨씬 더 정교한 그러한 어떤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표를 보시면 제가 이거 그 시킹 알파에 최근에 그 어떤 분이 올린 그 글을 제가 봤어요. 물론 전문가 중에 한 분이겠죠. 이분이 올렸는데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그 현재 맨 오른쪽에 보시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볼 때 그때에 이게 현재 그 2.8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보다도 더 높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해요? 제목이 1929년 데자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닷컴 버블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1929년 세계 대공황 상황까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통화량 감소율. 우리 M2가 보통 총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M2 기준으로 보면 이게 현재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이 총통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비율로. 그래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미국의 통화량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빠른 속도로 줄어든 건 맞아요. 그래도 아직도 통화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유동성 장치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게 예전하고 달리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게 QT라고 해서 지금 양적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아직 이게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속도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그때에 감소한 것만큼 굉장히 빠르게 이게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US 스탁 마켓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이 소위 상위 10%에 차지하는 이 소위 대형주죠. 그 상위 10%의 주식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한 7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이 다 잘 나간 게 아니라 그때도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위 10개 주식이 그냥 끌고 갔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거 엔비디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때하고 비슷하게 거의 75% 수준이다. 뭐가요? 상위 10%의 대형 테크주가, 빅테크주가 이게 무려 전체 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나 된다. 이거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너무 그때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도 사실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때도 거의 75% 근처까지 갔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황까지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냥 하얀색으로 표시된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는데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현재의 S&P 500 주가 지수의 흐름이에요. 현재 언제까지냐면 2024년 2월 14일까지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제 3월 중순이니까 약간 한 달 전쯤 되는 거죠. 그때까지 보면 이게 지금 1928년 8월 초부터 1929년 10월까지 그러니까 1929년 세계 대공황 이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게 당시에 주가 지수인데 두 개가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렇게 꺼졌는데 이거 지금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뭐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 전체 우리 소위 얘기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포함한 비금융 기업에서의 총 부가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의 부가가치에 비해서 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현재 평가하고 있는 가격이 무려 2.8배나 되네? 너무 높은 거야. 또 한 가지는 1929년 상황과 비슷하게 통화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1929년 상황과 비슷하게 상위 10%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75% 수준까지 되는데 1929년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가지수의 흐름도 1929년 10월 이전과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적어도 현재 상황이 그냥 갑자기 그냥 전혀 다른 뉴 노멀이 아니고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929년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 상황까지는 적어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과거의 경험 또 아니면 또 여러 경제 이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그렇게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경기 충격 없이 계속 갈 거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 사이클 특히 이런 버블은 갑자기 꺼지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시차를 두고 꺼지는 거고 나름대로 어떤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그걸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